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였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뒤바뀐 행동으로 시원하게 끝내버린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3개월 연애 도중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은 애 낳고 하기로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날 때는 귀엽다고 예뻐해주고 했는데 배가 나오면서부터인가 그때부터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남편이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남편은 제가 옆에서 서 있는데도 소개도 해주지 않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도 말을 얼버무리고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말을 돌리더군요. 순간 기분도 나쁘고 왜 저러나 해서 나중에 물어보려 했는데 그날 바쁜 일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식당에서 밥을 먹다 아는 후배라고 하면서 저희 테이블에 인사를 왔는데도 또 저를 무시하더군요. 제가 나서서 묻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 이 사람 와이프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야, 왜 나한테 저 사람 소개 안 해줘? 하니까 네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꼭 소개해줘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 라고 하는데 밥 먹다 눈물이 나오는데 애를 위해서 겨우 꾸역꾸역 먹었어요. 신랑이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더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쌀쌀맞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생각해보니 예전에 지인이 남편을 소개해주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남편은 지 외모는 생각 안 하고 눈이 겁나 높다고 했는데 특히 여자의 외모를 많이 따지고 몸매도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얼굴 몸매 다 자신 있거든요. 단지 키가 좀 작은데 그거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는데 다행히 신랑은 키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몸은 마른 편이고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빠지지 않는 얼굴이라 그런지 저를 귀엽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남편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저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도 우울하고 해서 한 번은 따지고 들었어요. 오빠, 왜 나랑 안 다니려고 해? 했더니 뭐가 임신했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는 거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 때 일도 생각나고 더 물어봤어요. 저 때 왜 소개 안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사는 것이 창피했어? 저는 그냥 사는 것이 걸려서 물었는데 남편의 답에 저는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전혀. 그냥 네가 창피해서 너 너무 뚱뚱해진 거 알아? 하는데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아니, 임신하면 살찌는 것이 당연하지. 대부분은 다 살쪄. 했더니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난 살찐 여자 싫어. 게을러 보여서 싫다고. 연예인들 날씬한 애들도 많잖아. 관리에 문제야. 살 좀 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나서 우니까 야, 너 요즘 자꾸 울더라? 그만 좀 울어. 보기 싫어. 너랑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 하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희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잠자지도 못하게 말 시키고 귀찮게 하고 그래. 하여간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어. 하시면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데 너무 서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싫어하세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다고 저를 가볍게 보시고 무시를 해요.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도 무섭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합가 반대했는데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가진 돈이 얼마 없기도 했지만 오빠가 간절히 같이 살기를 원해서 할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과 둘이만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방에만 있다가 너무 방에만 있는 것은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끔 친구 만나고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곤 했어요. 아니,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살림을 배우려고 해야지. 마냥 애처럼 싸돌아다니고 여기가 너네 집이야? 그렇게 철없이 굴 거면 애를 일찍 가지면 안 되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애부터 덜컹 가져가지고 서로 힘들게 살고 있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달라진 신랑 감당하기에도 버거운데 시어머니까지 저러시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들더군요. 신랑이 출근하고 방에서 태교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책 안 보고도 다 키웠어. 뭐 그리 유난스럽게 책을 읽고 차라리 그 시간에 손빨래하거나 방이라도 닦아라 하시는 시어머니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 목소리 듣는 순간 가슴을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서 움켜쥐고 소리 죽여 울었는데 엄마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무슨 일이야? 왜? 최서방이 너한테 못하니? 잘해준다고 했잖아.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전화해?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통화하다 보니 감정이 복받쳐 더 이상 통화를 못하고 끊었어요. 그래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니까 힘이 생겨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랑이랑은 한동안 싸늘한 분위기였는데 사실 제가 더 좋아해서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도 참는 것 같고 참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은 지금 상황에서 빼기도 그렇고 해서 살이야 아기 낳고 빼기로 하자 마음먹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의 몸은 많이 먹지 않아도 자꾸 부어서 병원에 물어보니까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한테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신랑은 저의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뚱뚱해서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고만 하는데 저 정말 서운하고 화도 나고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을 딱 잘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오면서 우연히 신랑 친구를 만났는데 저보고 친구랑 밥 먹고 가겠다고 혼자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왜 그래? 재수씨, 그냥 저희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고기 좋아하죠?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 해요. 괜찮죠? 하고 물어주셔서 네, 좋아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신랑이란 사람이 뭐야, 그냥 집에 택시 타고 가. 먼저 가! 하면서 저를 방 강제로 끌고 가더니 하는 말이 가라.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거 싫다고 했잖아. 빨리 가! 하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가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에게는 제가 병원 다녀와서 많이 힘드네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고 뒤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던지요. 집에 도착해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님, 밥하지 마라. 나 친구들 만나서 밥 먹었다. 냉장고에 찬밥이 있으니까 그거 먹어라. 그 말을 듣는데 그날따라 집에 가고 싶었어요. 보통 때에 거의 찬밥은 제가 먹어 치우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없었으면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을 텐데 이날은 제가 거지 같고 이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많이 아팠지만 아기를 위해 참고 먹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갈기 시작했죠.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이들을 혼내줄까, 방법이 뭘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있다 보니 아이도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저만 더 바빠지더군요. 일은 2배로 많아지고 남편은 애가 밤에 울면 애 데리고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나오셔서 애 한번 봐주지도 않고 그래서 바라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구나 생각하고 참았어요. 애가 놀랄까봐 그 새벽에 애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다행히 애는 잠들어서 겨우 자려고 하는데 시어머님 새벽부터 아침밥 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너무 지치다 보니 이제 슬슬 눈에 씌인 콧깍지가 그때서야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그리 좋아서 뭐라고 해도 다 참았는지 그땐 애만 낳으면 몸도 금방 회복될 거라 생각했고 예전처럼 이뻐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몸은 회복되기는커녕 더 부종이 생겨서 살이 되었고 돌 전에는 정말 아가씨 때 몸보다 2배는 더 되었어요. 신랑은 그런 저를 경멸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먹기만 하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맛있어? 몸을 봐. 목구멍에 음식이 들어가니? 하는데 성질이 나서 정말 순간 저도 모르게 밥상을 확 엎어버렸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아파서 이런 몸이면 병원을 가자고 해서 치료를 해줘야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먹는 게 그렇게 밉냐?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그날 터지고 말았어요.
옆에서 밥을 드시고 계시던 시어머님, 한 번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터라 놀라셨는지 뭐라 하시지만 심한 말은 하지 않더군요. 왕년에 욕 좀 하고 싸움 좀 했던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등신처럼 참아왔는지 오히려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신랑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밥상을 엎어? 제정신이야? 너 나랑 살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동안 싫어도 살아주니까 보이는 게 없는가 보구나.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너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살아준 거야. 처음엔 내가 너를 더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애 아빠니까 참고 희생한다 생각하고 살은 거야. 그걸 모르고 지금 뭐라고? 야, 너나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욕을 속사포로 날려주니 둘 다 놀라 하더군요. 밥상 때문에 난리난 집안 뒤로 하고 애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며칠 후 돌잔치인데 그냥 접고 이혼할까 고민되었는데 친정 엄마는 그동안 얘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계획대로 돌잔치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돌잔치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 정말 이 남자 그만 정리해야겠다. 너는 아니다 라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신랑, 저 서로 서먹한 분위기에서 돌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곤란한 질문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묻더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입니다. 당황한 사회자 다시 한번 제일 고마운 사람 누구냐고요? 장난치시는 거죠? 자, 다시 물으니 이번엔 나오겠죠? 했는데 그의 대답은 어머니입니다. 진짜 당황한 사회자. 그러지 맙시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어머님 감사하죠. 그래도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준 분이 있는데 생각나셨겠죠? 라고 하고 마이크를 가져다 댔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어머니입니다. 저 순간 발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고 분위기는 싸해져서 다들 수군대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 이 자리에 친정 식구들은 자네 눈에 보이지 않나? 그동안 우리 애가 참고 버티고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집에 와서 그동안 자네의 몹쓸 만행에 대해서 다 들었네. 오늘 끝내고 싶어서 이딴 식으로 하려고 돌잔치 한다고 했나? 그동안 우리 애가 아들 생각하느라 참았다고 하던데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 살아.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감히 너까짓게 내 딸을 그딴 식으로 내? 뚱뚱하다고 비난하고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 소개 안 해주고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얼굴도 생기다 말아가지고 어디다 지적질이야? 임신해서 임신 중독증까지 걸린 애를 창피하다고 하는 이런 놈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뒀어요. 개만도 못한 자식 애 아빠라고 감싸 안아서 몰랐네요. 오늘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네요. 저는 오늘 우리 딸 이 자리에서 이혼시킬 겁니다. 저 개 같은 사위에 없어도 우리 딸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놈은 남편으로서도 꽝이야. 아빠로서도 꽝이고 안 봐도 훤해요. 오늘 힘든 걸음 하셨는데 이혼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한 엄마는 제대로 말에 불이 붙어서 신랑한테 마구 쏘아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친척분들한테도 말을 하고선 저희 쪽 오신 손님들과 저희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머지 상황 정리는 그놈이 다 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저와 엄마를 무시했던 그놈이 친정집에 찾아와서 싹싹 빌었지만 친정엄마 딱 잘라버렸어요.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고 근처에 볼 일이 있어도 이쪽은 피해 다니게.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인 걸 고맙게 생각하게. 내가 참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혼을 하였고 지금은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관리받아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예뻐졌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그런지 사는 것도 즐겁고 힘도 생기네요. 일도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이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많이 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